저희는 오늘 Q&A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결혼 준비, 그리고 저희가 본시까지의 결혼 과정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고, 실제로 저희도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봤을 때 이것 좀 한번 공유해보면 좋겠다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둘이 같이 한번 Q&A 형식으로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고 이양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는 2023년 1월부터 준비 시작했고 9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8개월 준비를 하면서도 좀 많이 지쳤었어요. 시간적인 것보다 준비할 게 타이트해서 그랬나? 조금 피곤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개인 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를 끼는 웨딩을 했는데 그거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저희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정보가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플래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플래너를 일단 끼자 하고 시작을 했고, 플래너 중에서도 이제 동행을 해주시는 동행 서비스, 비동행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레스 투어나 그 스튜디오 촬영 이런 데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서 사진 촬영도 해주시고 한다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았어요. 부담이 됐어요. 네, 저희 의견이 주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 얻는 정도로만 하고 싶어서 비동행 서비스가 있는 다이렉트 웨딩 거기를 통해서 결혼을 진행을 했어요. 다이렉트 웨딩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사실 포인트 제도였잖아요. 포인트 제도로 한 4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이브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웨딩 업체를 끼고 했을 때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농의 업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도 좀 크고 뭐 후기들도 많고 아무래도 그 제휴업체도 되게 중요해요. 제휴업체가 많은 곳 쓰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업체의 폭도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점도 좋았고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엄청 힘들게 포인트 쌓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몇 분이면 슉슉슉슉 바로 잘 쌓을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40만 원 정도 저희는 절약했던 것 같아요. 스드메 비용은 얼마나 드셨을까요? 정확한 비용 공개는 업체에서 다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제주 스냅을 이용해서 작가님 비용이 50만 원, 그리고 드레스랑 메이크업이 같이 있는 샵이 85만 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비행기, 숙소, 뭐 렌탈 차량 이런 게 한 70만 원 정도 해서 토탈 205만 원 정도 들었고요. 본식에서의 드레스랑 본식 메이크업 샵은 다이렉트 제휴된 업체로 진행을 했어요. 토탈 1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총 비용은 32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주 스냅은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것도 많고 아무래도 비제휴 업체로 진행을 한 거라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정한 거여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꽤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웨딩홀인데요. 웨딩홀은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웨딩홀은 저희가 그냥 워크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고 싶은 지역이 뚜렷했어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 가보고 진행을 했고요. 웨딩홀은 같은 식장이어도 요일이랑 시간, 월별로 가격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9월 일요일 오후 시간대로 진행한 가격이고요.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어서 홀 대여 비용은 200대 중반 정도, 식대는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객 250명 기준으로 식대 포함 총 1,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저희는 사회자랑 입장 음악 연주해주시는 3중주 서비스랑 플라워 샤워까지 이제 무료 서비스 항목으로 받았어요. 이런 혜택도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 추가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웨딩 밴드, 이제 결혼 반지는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종로랑 청담, 백화점 이런 업체까지 다 돌아봤고 그 중에서 청담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종로만 저희 한 6군데 가봤었는데 가격은 저렴한데 디자인이 진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좀 없어가지고 백화점은 저희가 좀 다이아를 넣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예산을 벗어났었고 그래서 청담을 한번 가보자 해서 청담을 가봤는데 이제 다이렉트 제휴 업체들로 해서 한 4-5군데 가본 것 같은데 다이렉트 제휴 업체인 아주 프라이빗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반지 가격은 한 200대 중반선에서 계약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본식에서 촬영한 스냅 그리고 서브 스냅 DVD 3가지를 다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계약한 웨딩홀 계약에 본식 스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식 스냅은 무료로 진행이 되었고 다만 이 업체가 제가 고른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불안해서 서브 스냅을 추가로 진행을 했어요. 서브 스냅은 만원의 행복이라는 업체에서 55,000원에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후기성 진행으로 이 가격에 진행한 거라 일반적인 서브 스냅 가격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DVD는 이상한 스냅에서 진행을 했고 385,000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DVD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돼서 현장감도 진짜 잘 느껴져서 엄청 강추하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또 결혼식 때는 신랑이랑 신부랑 보통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나 신랑은 잘 모르고 또 반대로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DVD로 다시 볼 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저도 DVD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헬퍼비가 좀 말이 많잖아요. 헬퍼비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헬퍼비는 사실상 필수 항목이에요. 헬퍼가 없는 촬영은 진행을 안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넣으셔야 하는 항목 같고요. 제주 스냅에서 20, 본식에서 20, 그래서 토탈 4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첩장. 저희는 청첩장은 시소카드에서 진행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좀 유명한 업체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바른손에서도 샘플 받아보고 뭐 시소카드에서도 샘플 받아봤는데 저희는 청첩장은 사실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진 않았어요. 별로 돈을 많이 들이고 싶은 항목은 아니었어서 적당한 가격대에 뭐 적당한 정도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300장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런 청첩장 그 업체에서 식전 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예복이 있잖아요. 이건 오빠가 말해주면 좋겠다. 예복은 이제 보통 신랑이 입는 정장을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복은 제가 다 알아봤어요. 왜냐면 신부가 알아봐 주는 것도 고맙겠지만 제가 직접 입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복은 저 같은 경우에 종로 비스포크 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신발, 정장, 넥타이, 그리고 촬영할 때 입었던 대여복까지 포함을 해서 대여복은 총 3벌까지 포함입니다. 99만 원에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종로에서 다양한 예복집을 방문했었는데 비스포크 라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전문성 있게 가장 말씀을 해주신 게 컸어요. 뭐 다른 곳은 뭐 대여복이 얼마다,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보다는 본식에서 초점을 맞추고 본식에서의 그 주름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곳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대여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기본 2벌인데 이제 사장님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3벌까지 늘려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랑 분들이 좀 다양한 대여복을 입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부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아버님들도 그날은 정장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양쪽 아버지들 토탈 100만 원으로 정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2부에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도 한복을 입으셨는데 한복은 어디서 하셨었나요? 한복은 좀 얻어 걸렸어요. 맞아요. 오빠 그 예복한 비스포크 라인 그 건물에 맞은편에 민한복이라고 한복집이 있어요.
저희가 한참 한복 어디서 할까 알아보던 때여서 그냥 한번 들려봐서 뭐 가격이나 좀 한번 여쭤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랑 너무 뭐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셔서 그냥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어머님은 맞춤 대여로 35만 원이고 저희 부부는 이제 15만 원, 15만 원 해서 둘이 합쳐서 3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여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식 날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메이크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여자 형제가 있고 여자 형제가 또 있기 때문에 가족 메이크업이랑 꾸민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일 편한 건 결혼식장 내에 있는 메이크업 샵을 이용하는 건데 거기는 후기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메이크업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인 데선 진짜 안 하고 싶어서 따로 알아보고 진행을 했어요. 동선의 불편함은 조금 있었는데 너무 결과가 만족스러워가지고 엄청 추천하고 싶고 일단 혼주 메이크업 샵 저희 엄마, 아빠, 언니까지 해서 총 30만 원 들었고 신랑은 그 집으로 오시는 출장 메이크업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신우 이렇게 세 분 해서 총 33만 원 들었고 저희는 각각 이제 저희 언니랑 신우이 꾸민비를 20만 원씩 들여서 총 103만 원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혼여행인데요. 신혼여행을 저희가 발리로 다녀왔잖아요. 저희 앞전 영상을 보시면 발리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발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휴양지랑 관광지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 둘 다 원래는 여행 스타일이 좀 관광 쪽이긴 해요. 그리고 휴양은 사실 좀 가까운데도 좀 많이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저희가 10박 11일로 갈 거여서 좀 멀리 가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결혼식 끝나면은 엄청 쉬고 싶을 것 같아서 결국엔 휴양을 택했고요. 실제로 결혼을 준비할수록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좀 많이 몸이 지쳐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휴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커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발리로 자유여행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고 예약했어요. 총 10박 11일로 가서 대한항공 직항으로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는 2명이서 217만 원, 숙소는 약 300만 원 정도 들었고 거기 가서 사용한 경비는 250만 원 정도. 이 경비에는 기념품이나 면세는 제외한 금액이고 그렇게 해서 토탈 700 후반대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발리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전도 많이 사잖아요. 신혼의 필수품인 가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전은 저희는 삼성, LG 중에서 삼성에서 진행을 했어요. 뭐 양쪽 다 가보니까 사실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LG가 삼성보다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세이브를 위해서 일단 삼성을 택하게 되었고요.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냉장고, TV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대신 TV는 같은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토탈 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매는 저희가 뭐 백화점도 가보고 전문 매장도 가보고 일반 뭐 스토어도 가보고 다 했는데요. 다이렉트에서 이것도 알게 된 정보예요. 삼성 스토어 오픈점을 갔어요. LG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픈점을 가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최신형 제품을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전까지 저희는 다 포함을 해서 약 4천만 원 초반대를 사용을 해서 집이랑 뭐 가구 이런 거 다 제외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만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고요.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좋았던 부분 혹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은 결혼식 비용에 대한 영상이니까 제가 비용적인 거에 대해서 가장 결혼식이 끝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추가금의 늪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처음에 계약할 때 뭐 스드메 뭐 300, 400, 500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드는 추가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식장 비용은 얼마까지 쓰겠다, 드레스는 얼마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이서 사용하실 최대 금액을 파트별로 나누어 두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에 최대 난 200만 원까지 쓰겠다, 신혼여행을 1000만 원까지 쓰겠다 이런 최대 금액이 없으면
돌아보면 저희도 추가금 결제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추가금 방어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분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 얘랑이들이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만 말을 해드리면 얘랑이 분들은 일단 결혼을 준비할 때 보통 다 그냥 옆에서 응응만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주도는 아니어도 좀 필요하다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복이나 뭐 부모님과의 의견 조율,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될 예비 신부와 그걸 잘 소통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복은 제가 입어야 되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이조차도 주변의 형님이나 친구분들은 거의 예비 신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예비 신랑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이 있으면 조금 더 와이프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지도 어쨌든 저희가 평생 끼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지도 맞출 때 본인의 의견도 한번 잘 어필해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심플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완전 간단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제 보통 와이프한테 많이 초점을 두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잘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Q&A 영상이 저희 둘이 최대한 궁금했던 부분을 준비한 부분인데 혹시나 좀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